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민경찬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각자 10분씩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제목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제도화 방안. 결국 내용은 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명사적 이해와 대응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그 내용입니다. 먼저 문명사적 이해와 대응 원리인데 다음부터 갑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제가 화면이 옆으로 보게 되셔서 저쪽에 있습니다. 예. 보시던 디지털 혁명, 그다음에 요새 챗GPT,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 이제 결국 굉장히 빠르게 저희 예측을 넘어서 정말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줄은 아니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죠. 결국 우리 생존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 전쟁, 그래서 우리 결국 우리 주변, 한반도 주변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지, 그런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아시는 대로 지속가능 목표를 내고 한 10년간 우리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 다음, 근데 각 국가들이 파리 협약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회의에서 우리가 집단 자살할래, 공동 생존할래, 그런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IPCC에서 지난 여름에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정치권이나 사회 변화가 되지 않는 한에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치가 그대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선 교육에서 출발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의식을 바꿔야 되고, 참여를 높여야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 역할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가 되겠죠. 툰베리 얘기를 보시면 한 9살짜리 학생이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회에서 1인 시위를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학교 내에 친구들이 같이 시위를 해주고, 그것이 번져져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또 타임즈에 표지에 나올 정도, 저게 1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저 표현을 참 안타깝죠. 당신들은 늙어서 죽겠지만 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죽겠다. 이런 다음 세대의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단히 툰베리 인지 보시면 저기에 보이는 대로 이제 2011년에 9살 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 2018년에 국회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위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기후정상회담 연설까지 하게 되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동이 답이다. 지금부터 행동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다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중심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는 5년 단위라고 하는 이게 정치적 과제가 되어버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4년 단위로 정치적 과제가 되고, 국민이나 현장은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참여도 굉장히 미약하고, 대학도 이제 평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초중고는 교과서에 나와 있을 정도 지식으로만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저는 근본적인 출발은 교육인데 결국 제 3차 산업혁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제1사명은 공유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제1사명은 결국은 우리 지구가 어떻게 공존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그래서 교육이 뭐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그 사회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공감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겠다는 태도,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담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교육 방법 문제는 어려서부터는 동네에 있는 문제로 출발해서 중학교는 도시,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정도는 국가, 대학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그 근거는 교육 기본법을 보시면 거기에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이. 저는 대입도 중요하지만 입시도 중요하지만 인류 공영이 어떻게 기여할 거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교육법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도 못 드립니다만 유럽대학연합은 이미 지속 가능을 대학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고 교육 과정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로서는 저는 지속 가능도 국영수와 마찬가지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I 기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같이 더불어서 지속 가능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건 사실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제가 잠시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보시면 저는 이제 돈눈값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혜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 이게 대응하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통계산만 하고 있고 기업인들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언론은 또 굉장히 왜곡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렵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 다음 결국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후에 150여 년 정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결국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문명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대로 문명 자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지속발전은 뭐 단편적인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개혁과 변혁이 되어야 되고 아까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발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10분 가리지만 7분 정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같은 7분입니다. PPT 안 끝나요? 아까 PPT 준비하는 동안 단톡방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정책자금정보원 김대유입니다. 타사정립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 기술실에서 넘어가시죠? 쭉 넘어가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 네, 우리 앞에 민장 교수님께서 대본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책에 보셔요. 지금 우리나라 아웃라인으로 저 5가지가 한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인데 학교 교육이 빠져 있어요. 교육부가 이게 중심이 좀 들어가고, 예, 우리나라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아예 탄소중립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법적 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선생이 없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현재 지금 교육 쪽은요, 유초정부가 특히 시범학교, 중점학교를 현재 저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과 교육부가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는 맨 밑에 문제점 빨간 글씨 보세요. 모든 지침과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지만요. 학교에 가시면요. 담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예,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예, 외부 지원도 별로 없습니다. 군대로 얘기하면요. 국방부장과 대통령이 모든 명령을 다 하지만 소대장이 다 하시죠. 예, 부대 갔다 오시고 마시죠. 예, 한국군대 고질병, 우리 한국교육의 고질병이 저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다음, 저는 스피커죠. 실천을 하는 사람이 못 되죠. 교수로서 스피커이기 때문에 시천 사례를 좀 보시면 저렇게 학생들이 서울의 국사범중학교라고 하는 사례를 보시면 직접 조합을 만들어 갔고요. 학생들 스스로 탄소 중립을 철저하게 시행하는데 앞으로는 저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교육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요. 교육을 수여받거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죠. 교육을 받기만 해서는 어렵지 않겠냐. 예, 그런 의미에서 국사범중학교라는 곳에서 저렇게 학생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요. 넘어가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앞쪽이에요. 예. 이 부분에서, 현재 학교에 선택 과목으로 환경 과목이 있어요. 과목을 새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제, 발제자에 따라서 이걸 필수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학교 현실이 어렵고요. 탄소 중립 과목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졸업이수 학점도 인정해 주시고,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의 인박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사회에 나가서 받는 연계활동, 모든 활동을 학점으로 계산해 갖고서 졸업이수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 기후환경에 대한 졸업이수 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재로서는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의 틀에 그나마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요, 현재 일본 식민주의가 만든 당의제 학교 교육과정을 서구식 학점제로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다 학점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이종호 장관에게 국민들이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기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저는 졸업이수 학점제를 통해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전문단체들이 강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들을 체계화시켜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준비는 해야 돼서요. 조금 기다려서 할까요? 아니, 이종필. 네. 어차피 준비할 거라서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건신대학원대학교라고 낯선 대학에서 대한교육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석좌 교수를 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소 직함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하는 역할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넘겨서 7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게 작년 11월 13일 날, 딱 1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이제 현재보다 1.5도, 아니, 이제 1.5도가 남지는 않죠. 거의 됐지만 1.5% 그러니까 중세 때 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오르는 탄소 농도가 1.5도가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6년 251일 남았다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5년 남짓 남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29년도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게 남의 일 같은데 우리 역사상 누구도 설마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설마 하는 잔재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넘기십시다.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최초로 세계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게 아시다시피 제로성장 사회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로벌 클럽이 72년에 책을 놨습니다. 작년으로 딱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저 사람들의 예언대로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지금은 성장을 멈추고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망하는 길로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 ESG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따지고 보면 ESG와 SDGs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유엔의 국제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됐어요. 2002년도 유엔 총회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우리가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2003년에 처음 OECD에서 나오는데 그보다 1년 먼저 됐습니다. 넘기십시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핵심 역량은 2003년도에 나서 2012년도에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근거로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실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데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2002년에 나왔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주장해 오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그리는 미래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이 지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홍보도 안 되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 사례를 써 미국과 일본을 봤는데 미국은 그냥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기후위기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듯이 이제 후진국과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일본에서는 2002년 처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지금은 국가교육과정 안에 지속발전 교육이 중요한 이념적 바탕이자 교육과정 구성 원리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가 일본을 많이 욕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기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부분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저 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주 지독히 준비가 미흡하다 하는 쪽이 빨간 쪽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장 오른쪽이 있긴 한데 그만큼
한국에서의 태도가 정부 일반 정책은 물론이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가 샅샅이 봤는데요. 사실은 2015년 교육개정하고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범교과 주제의 10개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가 언급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김대우 박사님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국가교육과정 체제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규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일선학교에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비록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이라도 수정고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전년 수정은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총론에서라도 수정고시를 하면서 총론에다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언급하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근간 이념이 돼야 된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미래 교육 인간상이라든가 핵심 역량 개념에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들어가야 이게 범교과 주제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다양한 시범 운영을 할 때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육부에다가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가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하라 그런 말씀을 제언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태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영 전 신림중학교 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정여입니다. 네, 들어가면 지난해 한국인의 구글 검색 순위 1위가 제가 해야 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예, 기후변화. 3위는 초단기 강수 예측이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ESG 관련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학교의 현장은 어떨까요? 교직원들은 새로운 연수받는 걸 거부하고 있죠. 네. 예. 관리자들의 탄소 중립 달성 의지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 교원 법적 의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네.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교원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법정 의무 교육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26가지. 자, 이거는 1시간짜리고요. 노란 부분이 3시간 이상 연수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걸 정리하면요. 생명 존중 연 4시간, 심폐소생술을 중요하죠. 3시간 이상, 학습 부지나 5년 15시간,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 3년 15시간. ESG 측면으로 보면요. S 사회 영역은 발상은 많습니다. G 지배구조 영역도 있는데 환경 E 영역은 단 1시간도 없습니다. 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성,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지속가능성 생각하고 살까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성 하면 ESG를 생각하게 됩니다. ESG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하는데요. 물론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수 요소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UNPRI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물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유엔에서 제시했죠. 17개인데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인류 최대의 공동 목표입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 관련 항목을 보면요. 13번, 14번, 15번인데 13번의 기후변화 대응은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완화시켜야 되고요. 기후변화 적응하는데 후진국일수록 피해가 심하죠.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14번 해양 생태계는 해양과학 10년을 선포했어요. 선포할 당시만 해도 바다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포했는데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죠.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다에도 역시 실망스럽다는 내용입니다. 15번 육상 생태계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구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예. 지구위기 현주소에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급해서 우리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년 전 7월 각국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 자살할 것이다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1년 전 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전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어서 유엔 사무총장은 계속 이런 우리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품대리 연설 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생태계를 4년 전입니다. 무너뜨렸고 대멸종은 시작되었다. 돈과 경제 성장만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윤순진 전 탄소중립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2021년 2년 전에 국제사회 기본으로 발표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힘줘 얘기했습니다. 탄소중립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순대 출량을 영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 참담하죠. 서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대기 중 수명이 얼마일까요? 50년 내지 200년이라 합니다. 그중 15 내지 40%는 1000년 이상 머물 수 있다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인간은 죽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2년 전 만들었고요. 또 개정안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2030 NDC 40%인데요. 2030년까지 7년 남았어요.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자는 건데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개선방안 1. 법률로 정합니다. 예. 관계 최고부처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법정 의무 교육, 아까 환경 탄소 중립에 대한 1시간도 없었죠. 예, 지체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논의해서 탄소 중립 교육 특별법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례로 정합니다. 명령력이 있는 분들이 먼저 실천하면서 조례로 정하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교육감, 교육장,
협의회, 교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먼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결의한 후 학교장 재량, 자치 등의 개념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다음이고요. 법정 의무 교육 인정 부분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하는 연구활동, 동아리 활동, 세미나, 신문기고 내용 이런 것들도 정성평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기초문구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되고요. 현장 법정 의무 교육 표를 참고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모두 주게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1.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 규범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이상 지났고요. 법정 의무 교육에서 이 영역, 환경, 탄소 중립은 한 시간도 없는데 지체할 시간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법과 제도 속에 포함시키고 모두 함께 실행해야 되고요. 3. 2030 NDC 40%를 달성하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생존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 시급한 점을 고려해서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연간 5시간 이상씩 그 중에서 실천 방법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실천 사례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부터는 3년간, 연간 3시간씩 실천 방법 2시간 이상 강의하기를 제안합니다. 4. 법정의무 교육 이수 실적에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포함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되어 먼저 인식하고 모두 실천하기를 바라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가 하루속히 보장되도록 법정 의무 교육 이수가 의무감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게 실시되어야 하고요. 현장에서 스팀 교육에서 열풍이 일었습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N스팀, 넷째로 스팀 융합 교육이 광풍을 일으키고 탄소 중립 달성에 다가가기를 제안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편리한 것만 돈과 경제 성장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또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클릭하시고. 클릭해야 되나? 안 되나요? 영상? 소리가 안 나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만든 지구위기.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자녀, 손주. 아니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집단 자살의 길이 아닌 공동 대응하는데, 즉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더 늦기 전에 모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학교 교육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하나로서 빗물 활용 친환경 천연전기 운동장 시스템 기술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국내에서도 작년에 보시면 서울에는 빗물 때문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전라도에는 가뭄이 나고, 그리고 충청도 등지에서는 강풍의 산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영향을 밀집된 도시에서 인프라 사고와 함께 이제 복합 재난으로 나타나는 대형 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빙랩 기술이 적용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빙랩이랑 제한되고 이제 단절된 조건 하에서 이제 기술의 성능이 발현을 시키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기업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상생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책 마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물순환 회복, 그리고 탄소 흡수한 확충,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 도입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빙랩 기술 적용하기 위해 지역 거점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지역에 필수로 존재하고 있고 일정한 지방 거리에 있는 학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 공간에서 지역의 빗물 집수와 조를 통해 집중 강우 시 지역의 홍수, 집안 침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빗물을 충분히 저장하여 가뭄 위기에 재활용하여 정화용수, 소방용수 등 생활용수로서도 활용으로 수저한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는 하늘이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데, 이러한 혜택이 홍수나 침수 등 재난으로 야기되는 경우는 불코스 면적이 대부분인 도시 밀집 등 인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빗물 활용을 통해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가뭄은 비가 아예 오지 않아 생기는 문제보다도 내리는 비가 조류되지 않고 대부분 빠르게 유출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 인프라에서 옥상, 지면,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빗물 활용 기술 적용을 통해 도시 빗물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이 가장 높은 빗물 활용을 위한 기술 기본 구조입니다. 당사의 인공지방 녹화 기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 기술과 자원순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빗물 활용은 천연 잔디와 보온의 틀을 통한 빗물 침투를 높이고 집수블록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수하여 지면에서 1차적으로 빗물 조금통을 통해 조류하고 2차적으로 조류조에 저장되어 조경 현장의 기온, 수분 함량 등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재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스템 구성 요소 소재는 폐비닐 재활용 소재 및 재생 플라스틱을 최대 100%까지 적용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술이 적용됩니다. 금일 행사에서 참석한 고촌중학교와 함께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 적용 과정으로 시공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조류조, 인공 잔디 지지공법과 달리 학교의 교육 보장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학 한 달 기간 내에서도 시공을 할 수 있는 빠르고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시공법이 사용됩니다. 학교 등에 적용된 기후 대응을 위한 리빙랩 기술은 정성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상 3,000제곱미터, 지하에 100톤 규모의 조류들을 적용했을 시 일반적인 가능 조건 하에서 효과는 정량적으로는 1년에 약 3,000톤 규모의 빗물 조류 효과와 1회 조성 시 약 80톤의 폐비닐 처리 효과, 그리고 3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그리고 여름철에 약 3에서 7도 정도의 온도 조정 효과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성적으로도 사람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대에 따라 녹지 및 설비 관리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학교 운동장, 공원 지화 공원 등 불륜농장 등 유유부지 수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기술은 공인 시험 기간을 통해 얻은 성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옥상에 적용 시 식생 및 조개된 빗물 효과로 건물 실내 난방 및 냉방 효과와 이로 인한 냉난방기 사용 절감에 따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상에 적용 시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실외 환경 개선 효과입니다. 운동장 등 지상에 적용 시에는 여름철 지표면 온도를 약 30% 이상 저감이 가능하며 특히 인조 잔디와 비교 시에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조 잔디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잔디 효과로 식생 광합성, 증산 효과 등 생리적 작용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명 여러 관련 연구와 기술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공 방안입니다.
기술을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본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용 수요처의 여러 가지 예산 조건, 건물 및 집안 환경에 맞출 수 있도록 시공을 제한드리고 있으며 기본 천연 잔디 및 보호 매트 구성에서 빗물 저금통, 집수 경계 블록 등 다양한 구성도로 제시가 가능하며 기본 구성만으로도 기후 대응과 환경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술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요소로는 천연 잔디, 빗물 저금통 모듈, 잔디 보호 매트, 집수 자재, 저주조 시스템이 있으며 각 구성 요소는 최적의 생활 환경 개선과 빗물 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 기술을 적용하여 적용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빗물 공급 및 순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